네, 제4부 기획서 작성 능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스킬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서 작성 능력. 자, 제일 첫 번째는 기획서의 구성과 체계입니다. 과연 기획서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 기획서인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개념적 틀에 대해서 기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내가 그 A4 용지를 앞에 놓고 하나하나 자, 기획의 제목부터 딱 써가는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기획서의 정의입니다. 자, 기획서라는 것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계획,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문서가 기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구체적인 수행 계획인데, 이 수행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획서의 정의입니다. 또 하나는 조직 내 업무 관리,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도 기획서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획서가 갖추어야 될 필수 원칙 4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명확성입니다. clarity. 그래서 전곡을 찔른 것.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전곡입니다. 명확성이죠. 명확성. 기획의 핵심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팩터 베이스. 이게 매우 중요한 팩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대응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탁상공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우리 그 문학 작품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염상섭 씨가 쓴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작품은 대한민국 근대 소설로서 그 리얼리티가 결핍되었던 한국 문단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시대의 작품이었어요. 여기에 그 한 문장을 커팅해서 보면 그날도 덥석부리 생물선생은 학생들이
병풍처럼 늘어선 가운데 개구리 배를 갈라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구리 창자를 자는 아이 누이듯이 한 가닥씩 늘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느낌 오시죠? 느낌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 해부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막 대서특필됐죠. 한국 문단의 길이나 혜성같이 나타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사가 딱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야말로 염상섭이 출세가도를 달릴 것 같았던, 전혀 그의 미래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던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딱 일주일째 되는 날 정반대의 비평이 하나 나왔어요. 염상섭은 붓대를 꺾어라. 붓대를 꺾어라. 이게 완전 작가한테 붓대를 꺾으라는 말은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용인즉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다. 변온동물 아시죠? 주로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것이 뱀, 개구리 이런 것들이죠. 이 변온동물들은 그 주변의 온도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곳에 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개구리 창자에서는 김 안 난다. 이랬더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구리 창자를 자는 아이 누이듯이 한 가닥씩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는 이 표현이 아주 그 옆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함은 좋으나 그 생생함이 팩타가 아닌 픽션이었다. 픽션 알죠? 허구라 했네, 허구. 완전히 이건 빼도 목도 못하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야말로 탁상 공론을 한 것입니다. 염상섭은 그 개구리 잡는 걸 봤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닭 잡는 것하고 아마 헷갈리지 않았느냐. 닭 잡으면 닭의 내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김이 모락모락. 자, 이렇듯이 사실보다도 더 사실 같았던 것은 결국은 허구로 드러났다. 이거는 팩트 베이스가 아니고 소설을 쓰더라도 이 소설에서의 묘사는 철저하게 팩트여야 됩니다. 이게 그 소설에 담겨야 될 리얼리티의 그 요건이에요. 그 리얼리티가 왜곡되거나 그 리얼리티가 왜곡되면 그거는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팩트 베이스, 사실을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할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simplicity.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서술할 것.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대학 교수하고 일반 컨설턴트를 우리가 비교할 때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컨설턴트는 매우 어려운 것을 매우 쉽게 설명하는 것. 대학 교수는 매우 쉬운 것을 배배 꼬아서 어렵게 표현하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겠지만
뭐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단순성은 이 컨설턴트의 표현에 맞게 이렇게 써야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일관성. consistency. 접근 동작의 통일성 및 문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이 흐름이 강물과 같아야 돼요. 강물과. 강물과 같아야지 가다가 툭 튀어서 이랬다가 여기서 달라지고 이래서는 이건 일관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그 필수 원칙이 갖춰졌을 때 이 문서는 좋은 기획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기획서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획서를 쓸 때는 고객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고객이 누구냐? 기획서의 고객은 보고받는 사람, 곧 의사결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서가 의사결정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좋은 기획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의사결정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까? 자,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뭔가 설명이 너무 방대하든가 아니면 설명이 너무 난해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든가 뭔가 아까 5가지의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형식적이다. 형식적인 내용은 관심이 없네. 너무 자료가 형식화되어 있다. 형식화되어 있다는 말은 너무 정형화된 어떤 왁구. 기획자를 갖다가 흔히 다른 말로 왁구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왁구맨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딱 지금 각 있게 딱 잘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 뭐 들어가고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고 폰트는 얼마로 쓰고 내용은 뭐 여기에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너무 요 형식에 치중한 나머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그리고 형식이 우선할 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뭐 이를테면 의전이라든가 행사 뭐 이런 대외적인 이런 거는 한편으로 보면 내용보다도 형식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기획서는 아무래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우선돼야 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승부를 걸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게. 이 말은 뭐예요? 구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이 시리얼한 순서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막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뭐가 선우가 어쩐지 이게 좀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 말해보게. 이것은 프로젝트 서두에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서두에 이런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산과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것은 세부 명세가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이 일을 하는데 들어갈 인력,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리소스, 이런 리소스가 이 명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퉁으로 쳐서 대략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게 많아 보이죠. 그 다음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이것도 보고서에 제시가 돼야 돼요. 기획서에는 지금까지 이 일을 시도한 사례는 A, B, C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B의 사례를 가장 참고해서 우리에 맞게 이와 같이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납득이 가죠. 왜냐? 가장 안전한 길은 남들이 먼저 건너간 돌다리예요. 내가 제일 먼저 건너가는 돌다리는 이게 탁 뛰었을 때 이게 언제든지 이게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먼저 딱 밟고 지나간 이 돌다리. 지뢰밭이라면 앞사람이 밟은 자리를 밟고 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이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간 사람들에 관련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얘기는 관심이 없네. 이게 너무 이 내용이 너무 우리 상식 전반에 걸쳐서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이야기만 써 있는 거예요. 책에 나온 대로. 목적, 뭐 이렇게 또 순서의 제목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우리 기획서에 담아야 될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 일은 잘 해야 된다. 이 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일은 명확히 해야 된다. 이 일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명확히 하고 어떻게 실수가 없게 하고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게 과연 뭐냐? 첫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획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처방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항상 이 문제 중심, 이 문제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해법이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시된 방법, 즉 솔루션이죠. 실행 가능한가. 실행 가능하다는 것은 소요되는 예산이나 또 일을 수행할 사람의 스킬, 또 난이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완수해야 될 기간, 그 다음에 이 일에 정해진 기간 동안 투입돼야 할 리소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을 때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위에 보면 여기에 맥락이 있죠. 그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 말해보게.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 해야 될 일의 명세와 소요기간 등이 명확하게 조사되고 제시되어 있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기획서의 체계 및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서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 기획서 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획서 전체의 소위 말하는 프레임워크, 골격을 생각해야 돼요. 골격. 그래서 기획 단계를 고려한다. 필요 자료 정보를 확보한다. 책임자 및 클라이언트를 고려한다. 자, 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큰 항목으로 구분 배열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담겨야 될 기본 요소를 추출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구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케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록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대분류, 대목록화. 사실은 이 아젠다라고도 하죠. 이 아젠다만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도 일은 어느 정도 나오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중간 및 세부 항목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큰 아젠다가 나오면 지금 이제 1, 2, 3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찾는다는 게 1에 1-1, 1-2가 뭐냐, 2에 2-1, 2-2는 또 뭐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세부 항목을 찾더라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필요시 자료를 추가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료를 작성할 때 기획 전체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할 것과 생략해도 무방할 것, 요소 간의 균형, 자, 이런 것까지를 점검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큰 항목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기본 프레임. 자, 이렇게 크게. 자, 구성 요소는 A는 이와 같이 되고, A-1은 이렇게 세분화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제안하는지, 기획 실시 전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포인트 및 핵심이 명료한가, 기획의 전체상 및 개별상은 명확한가, 제안은 합리적이고 사실적인가, 여기에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노 굿이 나오면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리뷰를 해봐야 돼요. 큰 항목과 큰 구성 요소 뭐 이렇게 돼 있나, 이걸 리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기획서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도입부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도입부. 첫째, 이제 표지죠. 표지. 표지는 어떻게 될까요? 표지는 통상 이렇게
자, 제목이 들어가죠. 제목. 제목.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 이렇게. 자,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날짜를 쓰죠. 2020 9월 30일.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써요? 여기에 국방부 비상계획실. 자, 이렇게 쓰는 여기 표지. 그 다음에 머리말입니다. 요 장을 딱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자, 머리말. 자, 이 기획서는 뭐뭐뭐를 위해서 그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 목차가 나오는 겁니다. 목차는 자, 1, 그 다음에 1-1, 1-2, 2, 2-1, 2-2. 가능하면 이렇게 두 번째 목차까지를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야 될 게 기획의 개요가 나와야 됩니다. 기획의 배경. 자, 기획의 배경이 뭐냐? 이 톰 피터스가 쓴 새로운 배경, 뉴 텍스트란 말이 있어요. 이 배경이에요, 배경. 새로운 뉴 텍스트, 뉴 이노베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이 배경은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고 뭐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기획의 목적과 기획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과연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냐? 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좀 명확해져요. 목적은 P-U-R-P-O-S-E, purpose. 목표는 뭐라고 쓸까요? goal. 이제 좀 확실해졌죠. 목표는 통상 goal입니다. goal.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goals 이렇게 쓰죠. 자, 이건 목적이에요. 요거는 주로 언어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적이죠. goal은 수치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주로 언어적 상태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의 목적은 자, 코로나 이후에 생존과 번영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목적 코로나 이후 생존과 번영. 이거 굉장히 깔끔하죠? 목표는 뭐냐? 코로나 이후에 자, 일단은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몇 1.0포인트에서 우리는 다음 해에 5%로 향상시킨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 1인당 1인당 GNP를 어떻게 향상시킨다. 자, 이렇게 목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생존과 번영에 버금가는, 아니 이 부합하는 그런 수치적 목표가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이 들어갑니다. 자, 기획 방법, 기획 체계, 기대 효과 이거 하죠. 이게 이제 전체 기획이요. 자, 기획 방법은 자, 어떠한 자료를 참조해서 어떤 그 로드맵으로 그 누가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획 체계, 기획의 전체 프레임워크, 기초 조사를 통해서 자료 분석을 했고 자료 분석을 통한 해석을 해서 대안을 창출했다. 이런 그 기획 체계가 이제 나오는. 기대 효과는 자, 이런 걸 상회해서 리스크를 완화하고 자, 이런 기대 효과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동향, 기획의 주요 내용, 결론과 항후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의 단계. 요것만 딱 읽어도 그냥 대략적인 요지가 거의 드러날 정도로. 요 요약이 너무 길면 안 돼요. 한두 장으로 깔끔하게. 요것만 읽어도 그냥 대략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혹시 여기서 미심쩍으면 바로 그 부분 가서 급할 때는 볼 수도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기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자, 여기는 이제 경쟁력 분석, 주요 기획 내용이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 부문별 분석, 전략, 전술, 방안. 전략은 뭐예요? 전술. 전략이 상위 개념이고 전술은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통상 변하지 않아요.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은 변합니다. 전술은 이거는 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술은 그때그때 전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그 적응해가는 그런 세부 실행 그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 건의사항, 리스크 대처 방안 등이 여기에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시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에는 일정 계획, 예산 계획, 인원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필요한 그 리소스는 추가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는 조사에 사용된 도구, 인용된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시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해주는 것. 이것이 전체 기획서에 담겨 있어야 될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좀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위주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전쟁 중이라면 사실은 표지 필요 없고 머리말 필요 없고 목차 딱 큰 제목만 대략 쓰고 배경 필요 없고 그냥 거의 그냥 전체 주요 내용 요약, 그 다음 세부 내용 별첨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풀 버전의 빠짐없는 기획의 모양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기획서의 체계 및 내용. 자, 도입부, 표지. 이건 명칭 연어릴 작성자.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자, 여기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요게 이제 1페이지를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능한 부제목도 필요한 부제목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말은 인사말, 서문 이런 것들이죠. 너무 길지 않게. 그 다음에 목차, 장뿐만 아니고 절까지. 그래서 두 번째까지 이야기했죠. 1.1까지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본론부에 가서 자, 방침계획은 기획의 배경 및 목적. 그래서 경영방침 전략과의 연계성, 합리성 등을 언급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 그 신년사에서 우리 회사의 그 최고 올해 당면 과제가 뭐였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목표, 기획의 과제를 기술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건 예상 효과와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를 하고요. 기획의 개요, 기본 컨셉,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대단히 도해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가장 극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강렬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일정 예산 조직화.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리스크 관리 계획, 그 다음에 대체안, 관계자료. 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WEH가 있어요. 이 7가지 7요소예요. 첫째, Why? 왜 기획하는가? 왜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이게 Why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입니다. 무엇을 기획하는가? 이 기획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기획의 방법을 말합니다. 기획의 방법. Y는 기획의 목표. What은 기획의 내용. How는 기획의 방법. 그 다음에 Who는 누가 실행하고 집행하는가?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행 주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when, 언제 실행되는가? 기획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디에서 집행되는가? 기획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how much,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이게 이제 7가지. 그래서 이 7가지는 그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7가지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 개요. 지역 간행문을 발간하여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기획 개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요소가 나왔어요. 여기서 7가지. 1, 2, 3, 4, 5, 6, 7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와세, 타겟이 하나 더 붙였어요. 자, 요점은 여기에 Y라고 물었어요. 자, 조사 결과 아직 주민과 충분히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당사의 지명도가 낮다. 자, 이런 게 여기에 핵심 키워드. 문제점 뭐냐? 어떻게 하면 친근감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우리 회사보다 여기서는 경쟁사의 텃밭이. 자, 해결 방법.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채널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PR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역의 화재와 상품, 생활정보, 그 다음에 실용적인 소식.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비슷한 게 있어요, 이미. 그러면 지역의 주부들을 기자로 채용하자.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죠. 자,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 이웃이 기자로 활용해서 취재를 한다면 당연히 친근감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요 타겟도 주 고객층 주부로 하고 이 지역은 특히 30대 주부가 많아요. 이 어떻게 흥미를 끌어낼 거냐? 30대 주부층의 관심을 조사하여 표적을 좁힌다. 그래서 이것도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생활 아이디어 시상 등의 이벤트를 전개해요. 생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월 한번 발행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것들에 대한 흥미를 이끌 것인가? 쌍방향성을 중시한다. 그냥 한 방향으로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한 다음에 의견을 듣고 또 발행하고 의견 듣고 이런 어떤 피드백 루프를 돌린다. 이런 얘기죠. 올여름부터 시작한다. 편집은 외부에 위탁한다.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점의 담당자를 배치한다. 전담은 불가능하다. 기간을 한정해서 운영하자. 주부 취재진을 운영하자. 요거는 고객 중에서 선출한다. 그 다음에 주민을 지면에 등장시킨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죠. 어디에서 그 지역 바운더리 배포되는 지역을 명확히 합니다. 그 다음에 맵부 발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만 나와도 대략 보고받는 사람이 이 드래프트를 보면 지역 주부를 기자로 촬영해서 경쟁사가 굉장히 텃밭을 이루고 있는 그 지점의 주민과 뭔가 융화를 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저널리즘을 가지고 지역에 침투한다. 이런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토픽 계속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